안녕하세요. 저는 기간제로 2년 동안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서울공립에 합격한 이라고 합니다. 2차 특강을 지스쿨에서 들었었습니다. 그때 합격하신 현직 선생님들께서 직접 제 수업에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당시 일했던 학교는 칠판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연습하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대신 지스쿨에서 2번 연습해 보면서 현직 선생님들의 응원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임용을 준비할 당시에 아무런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유명한 선생님의 강의를 따라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정동혜 선생님께서는 임용의 새 영역인 문법, 국교, 문학을 다 다뤄주고 계셨고 첨삭도 도와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스터디도 조직해 주신다고 해서 정동혜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가 보면 틀이 잡힐 거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방대한 양을 체계적으로 구조화시켜 주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우선 정동혜 선생님의 구조도 교재만 보아도 여러 개론서를 압축시켜 놓아주셨고 문제풀이를 듣다 보면 그 개론서의 내용도 옆에 정리를 해주시고 이기출에서 예상 답안과 더불어서 어떻게 개론서의 내용을 한 번 더 해석할 수 있는지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 방대하고 많은 그 양에서 이 길을 잃지 않고 체계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숙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병행을 했기 때문에 1학기와 2학기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1학기 때 문학 구조도와 개론서를 1회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새로운 학교에 적응도 해야 하고 제가 맡게 되는 담임도 있고 행정적인 업무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 돼서 8월까지 모든 개론서와 구조도를 1회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후 9월부터는 실전처럼 하기 위해서 주말에 답안 작성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교육학과 전공을 시간을 정해놓고 작성하고 동혜 선생님의 이기출 교재를 보면서 채점을 하고 실제 그 해 커트라인을 제가 넘을 수 있는 1차 점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하루하루의 계획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남들보다 1시간만 일찍 출근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1시간 일찍 출근해서 문학 구조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온문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작품, 산문 같은 경우는 4작품씩 해서 좀 늦었지만 8월까지 그렇게 오전 시간을 확보했고요. 학교의 공강 시간에 개론서를 읽고 집에 와서 이기출을 보면서 내가 오늘 개론서에서 본 이론이 어떻게 문제화되었는지 가볍게 훑어보면서 간략하게 한 판을 만들었습니다. 올인할 때만큼 한 판을 정교하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A3의 화법 이렇게 전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 큰 틀 안에 화법과 작문과 독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보니 새 영역이 오히려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올인을 하고 처음으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 오히려 제 노하우가 생겼는데요. 바로 출제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연습이었습니다. 항상 정동혜 선생님께서 기출을 볼 때 답을 외우지 말고 어떻게 출제자가 의도했는지를 파악하고 힌트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연습이 제가 많이 부족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논수령 문제를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내다 보니 아이들이 이의 신청을 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어디에 힌트를 많이 넣어놔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출제자의 관점에서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제가 터득한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작년에 처음으로 1차를 합격했는데 굉장히 소수점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2차에서 뒤집어야겠다는 강박이 강했습니다. 그때는 수업에서 크게 뒤집지 못했어요. 제가 페인 분석을 해보니 협상이 문제로 나왔었는데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제가 누락한 채 수업을 하고 판서를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다시 2차를 준비할 때에는 1차와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1차에도 키워드로 채점을 하듯이 2차에서도 반드시 키워드가 지도안, 판서, 수업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듣는 평가원이 지루하더라도 저는 계속 키워드를 말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키워드를 계속 반복해 주었습니다. 면접은 구체적이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올해 대답할 때에도 면접에서 제가 기간제로 일하면서 겪었던 것은 하나도 대답하지 못했고, 오히려 제가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구체적인 활동 위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칭찬 박스라든지 감사 일기라든지 다소 유치할 수는 있지만 한 번에 들었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활동을 언급했거든요. 그럴 때 평가관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고, 재작년보다 훨씬 면접 점수가 잘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국교론부터 잡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키워드를 숙지하기가 오래 걸리는 과목이 국교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교론 안에 헌법, 작문, 독서 다양하게 있고 유형이 너무나 많이 나뉘어서 협상도 해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고 건의문도 해야 되고 창의적 독서도 해야 되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영역을 한번 재학생 때 잡고 가시면 방대한 그 양에서 길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병행 하시는 선생님들 아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꿀팁은 놓치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저희가 수험생이라는 것을 잊고 이미 선생님이 된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공부를 놓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했던 게, 일단 첫 번째로 기출을 하루라도 안 보는 날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론서를 보기 너무 힘들면 차라리 기출의 문제라도 봤었어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가장 보기 쉬운 교재 한 권 정하셔서 나는 오늘 공부가 너무 안 되니까 그냥 2022 개정 교육과정 한번 훑어봐야지, 이렇게 아주 작은 목표로라도 하루하루 공부만 놓지 않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생각보다 학교에서 맡게 되는 업무나 활동에서 2차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저희 작년 교육학 기출에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요소 물어봤던 문제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공부만 하신 분들은 되게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 나는 공부해야 되는데 뭐하고 있는 거지라고 흘려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해주는 평가 연수, 활동들에서 유의미한 정보들 기록해 놓으셨다가, 나는 남들보다 있었지만, 그리고 시간도 부족했지만 남들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초수가 아니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시험을 보셨을 거잖아요. 본인이 보신 시험지를 꼼꼼하게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워하는 조건, 어려워하는 영역이 앞으로 반드시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문제풀이에 들어가셔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올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때 동현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떠올렸어요. 우리가 어려우면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다 어려워요, 선생님. 그래서 4점짜리 문제를 4점을 맞겠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무섭습니다. 차라리 2점만 받겠다. 조건 2개 중에 하나라도 일단은 쓰겠다라고 마음 먹으시고 차분하게 아는 걸 떠올려가면서 작성하시다 보면 1점, 2점이 남들보다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페인 분석 꼭 해주시고, 나는 도저히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이제 올해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계속 보셨던 시험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 해의 전공 점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근데 저 스스로를 다독였던 유일한 말은, 저는 단 한 번도 컷에서 점수가 점점 멀어진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낮게 시작했기 때문에 전공 점수가, 여러분들이 올해 떨어지셨다고 해도 작년에 공부하셨던 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더 배우신 게 있을 거고 더 성장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항상 다독여주세요. 내가 작년보다는 이건 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멘탈 관리해 주시고,
슬럼프가 찾아올 것 같으실 때 그냥 수업만 듣자라는 마음으로 수업만 이수하셔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는데 그래서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선생님들과 굉장히 교류를 많이 했는데 내 부모도 내 형제도 아닌 이런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덕분에 너무 외롭지 않고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꼭 저뿐만이 아니어도 뭐 외로운 학생들,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따뜻한 존재가 되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선생님을 꿈꿔왔고 이번에 5년 만에 합격을 했는데요. 4년 동안 제 스스로한테 해주던 말이 있어요. 가장 멋있는 사람은 떨어졌지만 다시 3월에 정도혜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 위해 앉아있는 지금 나 자신이다. 저는 이 말을 3월에 꼭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많이 힘드시더라도 꼭 본질을 생각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공부, 가장 중요한 멘탈 관리, 가장 중요한 생각들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 꼭 힘내십시오. 파이팅!